안녕하세요. 간호사이자 작가 김민소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 간호학원 강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들어왔거든요. 오늘은 이론 수업이 다 끝나고요. 실습을 앞두고 있는지라 실기 위주로 오늘 했어요. 실기라는 거는 다른 강사님들이랑 여러 명이 나눠가지고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중환자를 간호해본 경험이 많아가지고 L튜브 피딩이랑 석션 위주로 하겠다고 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오늘은 그 영역으로 포커스 맞춰서 많이 해드렸습니다. 일단 학생들이 이제 실습을 나가면은 굉장히 병원이란 곳에서 간호사와 조무사와 같이 이제 시간을 오랫동안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 환자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제 실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마스터를 되게 빡빡하게 하고 이제 보내거든요. 저는 이제 수업을 할 때도 되게 실습이란 것이 되게 쉽고 만만한 게 아니라고 저는 되게 경각심을 많이 불러일으켜 줘요. 왜냐하면 그렇게 본인이 긴장을 하고 이제 병원이란 곳에 나가야지 제가 제대로 배우고 쉽게 보지 않거든요. 이론 수업 같은 경우에는 740시간, 실습 수업은 780시간을 이수를 해야지 조무사 국가고시를 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국가고시를 패스하게 되면 이제 현장에 조무사로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병원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간호학원으로 강사를 뛰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간호학원에 강사를 한번 뛰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간호학원 강의를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현장에 나가가지고 어떤 것이 진짜 필요하고 어떤 것에 포커스 맞춰가지고 실습의 경험을 시켜줘야지라는 걸 되게 잘 알거든요. 근데 그런 실습 경험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고 임상에서 근무하신 선생님들도 실습생이라는 게 사실 교육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잖아요. 간호사들이 교육자 역할이잖아요. 실습생이 왔을 때 내가 간호사로서 교육자로서 상담자로서 이 실습생을 되게 잘 관리를 해주면은 본인한테도 개인적으로 되게 발전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우리는 간호사, 조무사, 의사 이렇게 각자의 할 일을 되게 디바이드 해가지고 되게 생각을 하잖아요. 옛날에는 사실 수간호사가 간호사한테 시키고 간호사가 조무사한테 시키고 일방적인 이제 통로로 해가지고 의사소통도 되게 많이 되고 병동이 그렇게 많이 돌아갔었죠. 근데 제가 수간호사를 몇 년 동안 하면서 느낀 거는 옛날이랑 시대가 되게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각자의 조무사는 조무사의 영역, 그리고 간호사는 간호사의 영역, 수간호사는 물론 수간호사 영역, 의사는 의사 영역 다 따로 있잖아요.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하는 일을 되게 존중을 해야 되거든요. 아마 이제 요양병원에 근무해 보신 분은 잘 알 거예요. 어쩌면 간호사들이 하는 일을 조무사들이 되게 많이 직무대행을 해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조무사가 있기 때문에 간호사가 본인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같이 인파워먼트 하면서 같이 커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조직이 되게 건전한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발전도 더 많이 꾀할 수 있는 거고요. 국가고시를 이제 끝내고 조무사를 땄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내가 하나의 꿈을 이룬 거거든요. 그 꿈을 작은 꿈을 몇 번 이루게 되면 내가 큰 꿈을 이룰 수 있는 역량이 되게 많이 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무사가 됐다는 것을 그냥 꿈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속 이제 꿈을 더 많이 키워나가게 되면은 조무사뿐만이 아니라 더 큰 역량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이제 저도 수간호사로 이제 몇 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나는 이제 병원이 되게 좋았어요. 저는 나중에 돈을 엄청 많이 벌더라도 간호사로서 이제 일을 하고 싶을 정도로 간호라는 일을 대체 되게 사랑하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되게 많아가지고 수간호사라는 직업을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지금은 이제 일반 병원에 이제 평간호사로 이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간호학원 강사도 일주일에 한 번 나가고 있고요. 또 꿈이 작가가 되고 싶은 게 꿈이었었어요. 책을 한번 써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기회가 다행히 되어가지고 제 책이 이제 출판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정전문간호사 이제 대학원에도 제가 원래 입학을 했어요. 간호사는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고 경쟁률도 그만큼 굉장히 많이 센 이제 파트입니다. 제가 앞으로도 가정전문간호사에 대한 동영상은 차차 이제 올릴 예정입니다. 제 블로그에 들어가면은 가정전문간호사에 대한 이제 내용을 계속 포스팅을 했어요. 제가 수업이 이제 4주차까지 수업이 진행되었는데 각 주마다 제가 이제 수업을 한 것들과 모든 것을 제가 포스팅했으니까 선생님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제 블로그는 민소 언니의 불안고민 상담소거든요. 들어가 전문간호사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선생님들은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간호학원에서 강사를 한 지 10년 정도 됐거든요. 내가 병원이라는 환경을 벗어나가지고 간호학원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내가 강의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단순하게 강의를 한다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되게 내 잠재력도 되게 개발할 수 있는 거고요. 내가 말하는 능력이라든지 자신감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비언어적인 의사표현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게 돼 있어요. 간호학원에 처음에는 누군가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강의를 한다는 게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내가 뭐 해보고 싶은데 도전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계속 이제 경험을 쌓으셔야 돼요. 그 두려움을 이기시고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을 되게 많이 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면은 본인이 이제 말을 하는 말빨이라 그러죠. 굉장히 많이 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자체가 내가 임상에서 일을 할 때나 인으로서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저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간호학원 그 너머에 또 이제 다른 세계가 이제 저희 눈에 이제 보일 수가 있어요. 내가 이 병원이란 곳이 다가 아니구나. 병원이란 곳에 벗어나도 내가 나의 꿈을 키울 수 있고 나의 역량을 최대한 많이 발휘할 수 있는 곳은 너무나도 많구나라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저도 옛날에 되게 병원밖에 몰랐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딱 병원일이 이제 내가 수간호사라는 일을 그만두고 나서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고 있다 보니까 되게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살거든요. 사람은 어떤 누구나 꿈을 꿀 수 있잖아요. 그게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아니면 어린 사람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다 꿈을 꾸면서 살 수 있는 거고, 근데 그 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원동력이 되는 거고, 내 목표를 갖고 살면은 되게 인생이 되게 재밌잖아요. 어차피 내가 이제 삶이라는 게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시간은 누구나 똑같이 24시간 주어지잖아요. 하지만 그 24시간을 어떻게 이제 쓰냐에 따라 가지고 내 인생은 되게 많이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제가 작년에 수간호사라는 일을 안 내려놓고 그냥 수간호사 일이 너무 좋아서 병원이 재밌기 때문에 그냥 그 영역에서만 되게 한정돼서 안주를 했더라면은 제가 책을 쓸 생각도 안 했을 테고요. 내가 대학원을 진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조차도 못 했을 겁니다. 지금 선생님이 놓여져 있는 그 세상이 되게 어쩌면 좁은 것일 수도 있거든요. 본인이 이 임상을 떠나가지고 다른 어떤 꿈을 꾸는 게 있더라면은 과감하게 그 임상이라는 영역을 벗어나는 것도 한 이제 개인으로서 이제 삶에 있어가 되게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은 듭니다. 오늘 강의를 하면서 실기를 한 것을 촬영을 했거든요. 학원 강사를 내 꿈꾸는 선생님이라거나 아니면은 간호학원의 실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한 미래 조무사분들은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합니다. 이상은 작가이자 간호사 김민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지금 정도 하다 보면 감이 생겨요. 구멍 있죠. 구멍이 어떻게 구멍 있죠. 그래서 이게 너무 이렇게 빨리 들어가잖아요. 만약에 쭉 빨리 들어가게 되면 아까처럼 설사가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속도를 맞춰서 똑똑똑똑 떨어지죠. 난 다음에 또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끝났으면 잠궈요. 잠그고 꺾어요. 꺾고 그다음에 얘는 지름지름 이거 환자한테 다 얘기하는 거죠. 대부분 이렇게 딱 씌우거든요. 씌우거나 아니면 여기 안에 넣어요. 역할 해가지고 최대한 이런 난다 얘기 하시는 거고, 그러면은 이렇게 잠궜죠, 그죠? 잠궈놨는데 또 물을 주잖아요. 근데 병원마다 50 주는 사람도 있고 100 주는 사람도 있고 환자마다 다른 거, 병원마다 달라요. 그래서 피딩하기 전에 물 한 번 들어가고 피딩 들어가고 또 물 한 번 약 섞어서 주고 헹군다고 한 번. 그리고 이게 여기다가 꽉 조여. 조여야 돼. 꽉 조이고 여기 패드 같은 거 대주겠죠. 패드 대주고. 얼마나 짱짱해요 이게. 환자가 편하죠. 이렇게 붙여놓은 상태에서 대부분은 마스크를 하고 있거나 산소를 하고 있거나 이러면은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석션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산소가 딸려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산소를 계속 많이 하고 있으면 환자가 되게 많이 고통스럽죠. 그래서 산소 포화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 마스크는 가급적이면 떼주면 좋아요. 떼고 여기 캐뉼라로 하면 환자가 훨씬 수월하거든요. 자 보세요. 이게 손을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고요. 네네네. 아까까지 기억해주세요. 물량 잊어버렸네.